이어서 주요 기사, 경제 흐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전히 장이 안 좋은 가운데,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도 증시 지금 굉장히 또 이제 후덜덜한 이슈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지금 러시아가 어떻게 갈 것이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마이너스 7%, 야,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일단 좀 시간이 지나 봐야 되겠지만은, 이에 대한 부분들이 자충수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푸틴의 지금 야망대로 갈 수 있을지. 이제 역사를 보면은 이제 알 수 있죠. 미스터 히 역사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독재자들, 스탈린, 또 레닌 뭐 등등, 어떻게 또 끌어갈 것인지, 끌어갔었던 것인지, 이에 대한 부분들 좀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 제재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잘 해결이 안 될 때 독재자는 상당한 이 폭동, 난동에 대한 부분들을 공격을 받았더라. 이제 이런 대목인데 지금 그 끝이 언제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가늠을 할 수는 없겠지만은 언젠가는 끝나겠죠. 끝나면은 그에 대한 부분이 해피엔딩이 될 수 있을지 지금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봤다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경제 제재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무섭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립에 들어갈 것이고, 이 쪼이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이로 인한 불만으로 인해서 러시아가 내부 인해서 팡 터지는 건 아닌지, 이에 대한 이슈를 주고 있다. 그래서 증시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어렵고, 러시아는 지금 강행을 할 경우에 굉장히 어려운 길을 걸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한 대목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올해 고2 대학 입학한 2024년도부터 학종 자소서 폐지에 대한 부분, 그래서 비수도권 대학 30세 이상 특별 전형, 고등교육 재정지업 사업 절차 개선. 그래서 일단 학종과 자소서 폐지하고 오로지 점수로만 가는 이런 시대가 이제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불공정에 대한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이제 오롯이 이제 수능에 대한 부분들 점수, 또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이제 내신에 대한 부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변화가 있다더라, 라는 대목들을 볼 수 있겠고, 지금 인구 수가 줄어들고 있어서 앞으로 대학도 많은 구조조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모두가 뭐 대학을 가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대학을 가는 사람은 진짜 공부를 하고 싶은 애들만 가는 그런 세상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취업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지금 청년 취업에 대한 또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요거를 보여주고 나오겠다 라는 부분들, 청년 희망 적금 다음 달 4일까지 신청자는 요건 맞으면 전원 가입. 그래서 오늘 대통령께서 이거 늘려라. 이거 뭐 하고 싶은 사람 다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마무리를 이제 요걸로 찍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층을 위해서 이러이러하게 해줬다. 라는 대목이죠.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도 어렵고 코인 시장도 무너졌고, 그래서 이 돈에 대한 쏠림이 이쪽으로 간다. 연 10%를 준다라고 하는데 어마어마하죠. 10% 주면은 다른 거 안 하고 요것만 하면 됩니다. 안정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그 어떤 흔들림도 없이 정부에서 세금으로 방어를 쳐준다더라. 이런 대목이죠. 또 군장병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지금 요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챙길 수 있을 때 반드시 챙겨놔야 된다. 라는 대목을 볼 수 있겠고요. 2차 방역 지원금 300만원 내일부터 지급, 첫 이틀간 신청은 홀짝제. 그래서 지금 밤사이에 추경 통과에 대한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토론회 때도 막 지금 협조 안 한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지금 이제 내일 모레 대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당도 굉장히 또 심각하고 지지율에 있어서는 지금 피장파장이죠. 이제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근데 어떤 여론조사는 좀 갈리기도 하고, 어떤 여론조사가 맞는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있어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떤 데는 오차 범위를 벗어나고 어떤 데는 그 내에 있고 이제 이런 대목인데, 누가 될지 모르는 상황인 가운데 안철수 후보에 대한 행보는 결론적으로 나는 마이웨이, 나 이번에도 단일화 가져간다라고 하면 나는 이제 못 커나간다. 이제 이런 대목이죠. 그래서 그동안도 굉장히 많이 포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완주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고, 이로 인해서 누구의 표가 갈릴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지금 당선에 있어서 굉장히 또 첨예한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많은 비중을 갖고 있는 만큼 안철수 후보에 대한 행보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계속 이제 잡아 당기려고 하는데 일단은 안철수 후보의 자존심을 건드렸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안철수 후보는 이제 앞으로 어찌됐거나 지금 정치를 하려고 나왔기 때문에 계속 가겠죠. 계속 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대목이고 윤석열 후보가 되는지 이재명 후보가 되는지 누가 될지 모릅니다만은 이 경제 문제 굉장히 머리 아픈 것들이 많이 있다더라. 그래서 정쟁은 그만하고 진일보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기업 성장이 나와줘야 되겠죠. 어제 또 이제 디지털 경제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앞으로 정말 디지털 경제가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 굉장히 많은 관심이 간다라는 대목들을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서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데요. 이 재난 지원금에 대한 부분들, 요것도 갑론을박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지금 줘야 될 사람들 많이 줘야 되는데 다 줘가지고 이렇게 가느냐라는 대목인데 지금 이제 어떻게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재택 치료자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또 큰 이슈다더라. 재택 치료 동네 병원 6,486개소로 확대, 집중관리문 21만 명까지 지금 50만 명 정도로 폭발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잡아나갈 것인지 상당히 또 이슈가 크더라. 동네 병원 의원 코로나 검사와 치료에 동참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오미크론 검사 치료 체계가 빠르게 현장에서 안착 중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또 이제 엊그저께 이송 도중에 또 사건이 있었죠.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지금 호흡기 전담 클리닉,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그래서 증가를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코로나 재택 치료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또 지금 늘어나고 있는 만큼 요거를 잡아나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정부에서 이제 흡입형 치료제 그리고 이제 일동제약 또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 요런 언급이 나왔더라. 그러면서 지금 흡입형 관련한 또 이제 기사인데요. 재택환자 필수 약제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그래서 유나이티드 제약 강덕영 대표 인터뷰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난번 국회에서도 방문을 했었죠. 그래서 일단 바이러스가 지금 없어지지 않고 있는 만큼 앞으로 우리가 달고 살아가야 되는 만큼 지금 이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은 필수템으로서 지금 가지고 다닐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대목입니다. 부작용은 이미 검증을 했고요. 상반기 상용화 목표. 그래서 지금 요게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뭐 셀트리온도 같이 이제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굉장히 또 빠르게 나오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세종 2공장 GMP 승인, 개당 60회 디바이스 8,000개 생산 가능, 흔들림 없이 간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이 팬데믹 속에서 굉장히 지금 이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이 큰데 실질적으로 나온 회사는 많이 없더라. 화이자, 모더나, 셀트리온 이런 기업들 빼고는 나머지 기업들은 못 나왔죠. 그런데 이 흡입형 치료제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 다른 형태죠. 지금 이제 경구용과 주사제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흡입형이 나와주면은 이 편의성 또 이제 가격도 저렴하고 요거를 지금 가져갈 수 있다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6년간 개발해온 제품이고 지금 이제 안전성에 대한 부분 1상은 끝났고요. 2상에 대한 부분들 평가가 진행이 된다. 그래서 자가 투여가 가능한 최초의 흡입형 코로나 치료제. 그래서 약도 일단 검증이 됐고요. 그래서 허가 시 신속하게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승인도 받았고요. 60회 사용이 가능한 이를 8,000개. 그래서 지난해 4%가량 성장한 2,400억 원대 매출을 가지고 있고 지금 보시면 또 이제 멕시코에서도 지금 수출 계약에 대한 부분들 언급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 이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만큼 지금 정부에서도 굉장히 또 크게 관심을 갖고 있다더라. 중대부분 마스크 벗는 시기 예단 어렵다. 최고 검토 사안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우리나라는 마스크는 벗을 생각이 없다. 선을 그었고요. 이로 인해서 지금 이제 엔데믹으로 가기 위해서는 진단 키트, 치료제, 그리고 백신에 대한 부분인데 백신은 좀 시간이 걸리겠죠. 또 이제 SK 빠사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은 요거는 언제 나올지 모르겠고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빠른 임상 지금 속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노바백스가 얼마나 히트를 쳐주는지에 따라서 노바백스도 많이 팔릴 가능성이 있다더라. 그런데 이제 모더나 화이자처럼
막 날아가진 않겠죠. 예, 그래 보이는데 일단 오미크론 백신이 나와야 될 것이고 그것보다는 슈퍼 백신 모든 것을 다 지금 다 잡아갈 수 있는 이런 백신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고 있다더라. 그래서 지금 러시아에 대한 리스크, 또 이제 코로나에 대한 리스크, 또 이제 오미크론, 스텔스 오미크론 등등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데, 일단은 이제 치료제에 거는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죠. 이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주면은 어느 정도 위드 코로나를 갈 수 있고, 시간은 오래 걸리겠습니다만은, 러시아 이슈도 언젠가는 정리가 될 것이고, 테이퍼링 금리 인상도 정리가 되고, 코로나도 이제 치료제가 나서 정리가 되면은, 그때는 좀 증시에 대한 부분들이 탄력을 받지 않겠나. 그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금 치료제 개발을 하고 있는 셀트리온에 대한 가치, 지금 성장성은 죽지 않았다, 올라갈 것이다.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